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공부를 활용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수칙이 해제가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분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방송은 3월 24일 날 치러졌었던 고3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분석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발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발표 분석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는 30만 3,33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응시 현황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65.35%,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34.65%, 대략 65대 35 이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가 56.79%, 미적분이 39.08%, 기하가 4.13% 이렇게 돼서 자연계열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탐을 선택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작년 수능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까지 잠식하는 그러한 영향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사탐의 경우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가장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이 두 조합으로 공부하는 인문계열 친구들이 가장 많은 거 역시 사실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투과목이 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응시 현황이 현재 고3 학생들을 선택하고 있는 응시 현황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응시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과탐이 매우 쉬웠다라는 것과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직 사탐 공부가 덜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확정된 등급 컷을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입시 사이트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고 있죠. 특히 3등급 이하부터는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이 잘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통합수능의 특징이에요.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시험을 보시고 아무리 보정을 한다 한들 점수의 등급의 경계에 걸려있는 점수가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 등급만 믿지 마시고 현재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2022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고3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다, 이것을 3월 모의고사와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입시 기관이나 주요 기사에서 대부분 시험의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방송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최상위권에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번 3월달과 4월달 모의고사의 특징이에요.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을 제외하고는 3월에 비해서 훨씬 더 평이했었는데, 아직 추정 등급만 갖고 있지만 1등급과 2, 3등급의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학이 어려워도 50점대가 3등급을 나타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확통은 51점, 미적은 49점, 기하는 47점, 이렇게 원점수를 받으면 이게 3등급 커트라인이 되니까 그만큼 지금 학력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누구한테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약점을 메운다면 최상위권 가까이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틈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학생부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을 시에 정시에 좀 더 몰두를 하신다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의 학생부를 본인과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가 이루었을 때는 내신이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는, 내신이 영향을 덜 끼치는 그러한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메인을 이루었다고 하면요, 작년 입시부터 교과와 수능, 교과와 정시 인원이 확 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비슷한 때의 내신 점수의 학생들이 몰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학생부가 좋은 친구들이 뽑히는 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학생부는 좋아요, 그리고 여러 평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생기부를 갖고 있어요 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내신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다 싶은 친구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지금 이러한 학력 격차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정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능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가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말씀도 드렸냐면,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은 꼭 챙기고, 그렇지 않은 내신은 수업을 충실히 듣고 시험에 가까울 때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정시로 들어가기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은 100% 수시를 다 씁니다. 즉 학교의 전교 1등이 수시를 안 쓸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단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수능 점수를 쫙 줄 세웠을 때 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재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권들이 수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시에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상위권 근처로 간다 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라는 거를 계속 지금 이 모의고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네요. 탐구는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 국어랑 수학은 매일 꾸준히 하시고 오답 정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 성실함이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능 공부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하는 과목 선택하셔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 내가 수학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수리논술 전형까지도 같이 접목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의 문을 넓히는 것이 가장 입시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3월 모의고사 데이터로 제가 더 확신을 가졌고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저의 확신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다 100% 돌아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죄송스러운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심하고 정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그러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벌써 4월 중순이고 고3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5월 훅 지나가고 6월 모의고사가 되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번의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4월 달에 사설 모의고사가 2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6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만큼 이 입시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공부를 활용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최상위권 근처의 경쟁자들이 지금 많이 없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랑쌤TV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